이거 지금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제비과일 이렇게 달린 거. 네? 네, 맞아요. 많이 나서 이게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이래 만들면 안 돼요. 예. 과다 착과 거대 과방 이러면 우리 못 익혀냅니다. 내년도 가도 못 익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혹시나 난 마음속으로 이게 좋았는데 하면 차이 나시면 안 돼요. 예, 다른 품종 하시는 걸 미리 보내드릴게요. 예. 그럼 이래 됩니다. 이래 되면 예, 못 이겨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당도 15, 16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양은 늘어나니까 품질화 못하면 지금은 이래 팔아도 가격이 나왔어요. 없으니까. 근데 내년부터는 많아집니다. 이래 나오면 가격 못 받습니다. 지금 경매장 같은데 가락시장 같은 데 보면 최하품 가격 제일 낮은 거 샤인입니다.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 차이 나니까요. 이제 이렇게 만들면 최하 가격 받아가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자, 일본 샤인머스켓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품질화 해서 예쁘네. 우리가 만들어야 될 모습이에요. 예, 700에서 750g, 과립중 15g 이상, 당도는 18브리스 이상. 예,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 이렇게 만든다 생각하시고 농사 지으셔야 돼요. 못해도 여기에 준하는 당도는 올려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요 송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개화 2, 3일 전 우리 이미 밭에 꽃 하나 딱 텄을 때 할 게 참 많습니다. 적십도 들어가야 되고요. 요거 송이 속기 송이 속기 하셔야 됩니다. 꽃송이 속기. 예, 남길 꽃 1신초에 한 꽃송이 남기는 걸로 원칙으로 하시고요. 2개씩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1개씩 가셔야 돼요. 우리는 품질 만들어 내셔야 되니까요. 남길 꽃송이는 강한 신초, 균일하게 배열된 거, 아래로 향한 거, 예쁜 거 남기시면 됩니다. 예, 제거할 거는 평평하고 갈라진 거, 불량 꽃송이들 있잖아요. 꽃봉오리 밀착되거나, 예, 꽃송이 전체가 가늘고 빈약한 거. 그리고 극히 약한 신초. 이 약한 신초에 꽃송이 묵어 나오면 이거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 신초는 달면 신초 힘이 더 떨어지고, 그래 되면 내년도에는 못 쓰는 신초가 돼가니까요. 예, 이런 신초 꽃송이 제거해서 예, 힘 길러서 내년도에 꽃송이 물고 나오면 달아가시는 예, 그런 식으로 관리해 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꽃송이 관리. 네, 화수정령. 이거 꼭 해주셔야 될 작업이에요. 우리가 샤인 꽃송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데 정작 700에서 750g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꽃송이는 요겁니다. 요 끝에 있는 요거 4에서 5cm. 그래서 예, 다 잘라야 돼요. 다. 예, 확 쳐줘야 되는데 못해요. 왜? 이걸로 750 나오겠냐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하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샤인 농사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이걸 이래 못 남기고 남기면 남길수록 이제 알 쏟기 할 때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노동 시간이 엄청 늘어나고 못 줄일수록 이제 괴로운 알 쏟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저 과장 듣겠지만 1300평에 알 쏟기 하러 80명 인부가 들어가는 농가가 있고요. 2500평에 20명 들어가는 농가가 있습니다. 대충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시죠? 확 제거해줘야지 알 쏟기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에서 5cm 남기면 약 60알에서 70알 정도 붙거든요. 우리는 700에서 750g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는 약 한 50알 이하. 그럼 이렇게 하면 한 20알만 걷어내면 딱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해가지고 한 뼘 남겼어요. 7, 8cm 남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한 200알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필요한 거 50알 이하면 150알 걷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인부 80명이 들어가서 알속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사수정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샤인머스켓은 초기 과립비대가 매우 민감한데 빨리 제거해 주세요. 어차피 이거 남겨서 제거할 애들인데 남겨서 양분이 분산되는 걸 막고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빨리 줄이고 내가 필요한 곳에 양분이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알을 이때 이제 배를 처리하고 알 비대가 빠른 거예요. 예. 먹는 잎 하나로 줄여야지 남은 애들이 많이 먹으니까요. 예. 그래서 빨리 제거해 주시고 열에 만들어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수정은 우리가 꼭 필요한 작업이고요.
이거 잘하면 50% 이상 샤인 농사 지금 성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0에서 750g 목표는 4에서 5cm. 내가 이제 성목이다, 힘이 강하다 할 경우에는 이제 알은 더 굵어지니까요, 한 4cm 이하로 남기시고, 단 이제 내가 유목이다, 세력이 너무 약하다 하면 알도 작아요. 한 10g에서 70g을 목표로 해서 한 6에서 7cm 남겨서 송이 모양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남겨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꽃송이 다듬기. 예, 요거는 뭐 참고하시면 될 내용이지만, 예, 원칙적으로는 절단 안 하시는데, 요 느슨한 경우, 너무 밀착되거나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절단 어느 정도 끝에 하셔서 들어가되, 단 모양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개화전의 하늘과 스트레토마이신 살포. 샤인머스켓은 일단 2배체입니다. 2배체면 씨가 생겨요. 그리고 샤인머스켓은 꽃이 크기 때문에 생장 조절 때 사용 시기 및 처리 농도가 맞지 않으면 씨가 생깁니다. 예. 한두 개 생기면 먹다가 이빨 나갈 수 있으니까요. 씨를 확실히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게 스트레토마이신 살포. 네. 처리 시기는 꽃피기 14일 전부터 개화 초기인데요. 꽃피기 14일 전이 난 모르겠어요. 예. 뭐 농농일지를 쓴다면 뭐 보면서 얼추 맞춰 가겠지만, 예, 모르겠으면 일단은 꽃송이 하나 필 때를 개화 5일 전을 보니까요. 그때만 다 하셔야 되는 거죠. 농도는 1000배, 200ppm, 즉 물 10리터당 10g 희석해서 살포하시건 또는 1차 지벨린에 섞어서 침지하시건 둘 중에 하나 방법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등록된 약제 이름은 브라마이신입니다. 브라마이신. 예, 쓰실 때 브라마이신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수확 120일 전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은 인접포도 내 밭 주위에 캔벨론가 있으면 거기에 요게 날아가면 그 꽃에 묻으면 그 꽃 다 흘러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옆집이랑 얼굴 붓길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농가 같은 경우에는 살포하지 마시고 침지 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마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생장 조절 때 처리입니다. 생장 조절 때는 1, 2차 나누어서 실시하는데요. 1차는 처리 시기가 전개, 꽃이 100% 다 폈을 때, 그리고 목적은 무액시키고, 그리고 착립. 2차는 이제 1차 지벨린 처리하고 나서 12일에서 15일 후에 들어가고요. 목적은 과립 비대입니다. 농도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벨린 25ppm이 어떤 농도냐 하면 물 한 대 2리터에 요거 하나입니다. 하나. 한 통 넣는 게 아니라 하나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더크리 2.5ppm은 물 8대 총 16리터에 4g짜리 요거 하나. 그리고 풀매트 5ppm은 물 한 대 2리터에 요거 한 개. 고량의 농도니까요. 농도는 고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처리의 적기는 전개. 요거는 80%죠. 요건 아직 꽃이 덜 핀 거예요. 이때는 들어가면 안 돼요. 거봉 같은 경우에 이때 들어가도 되겠지만 샤인은 이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샤인의 시기는 이렇게 꽃이 다 밑에까지 다 피고 3일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샤인은 꽃이 다 피고 나서 5일쯤 되면 다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하루 있다 해야지 하다 보면 다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 안에 처리 꼭 해주시고요. 자, 1차 처리 만약에 빨리 들어갔을 경우에 꽃이 100% 피기 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꽃송이가 휘고 잔알이 막힙니다. 잔알들이 막혀요. 반면에 늦으면 다 흘러내려가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1차 처리 같은 경우에는 약액이 오래 묻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마르는 조건이 아닌 오전 중에 처리하거나 오후에 칠하다도 오후 늦게 칠하셔서 최대한 약액이 오래 묻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과립 비대를 위해서 관수 물 충분히 넣어주셔야 돼요. 물도 충분히 넣어주시면 또 습도가 올라가니까 오래 묻어 있죠. 그리고 요 같은 경우가 1차 처리 빨리 했을 때 송이 휘고 잔알 박히고 이래 되죠. 그리고 지연은 다 흘러내리고 얼마 없죠. 그리고 씨도 생깁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2차 처리는 우리가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화수정형 제대로 안 됐고
1차 처리하고 나서도 제대로 안 됐다면 2차 처리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2차 처리는 이제 12일에서 15일경에 지베린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12일, 15일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알이 한 1cm 정도, 뭐 콩나물 알, 굵은 알처럼 됐다 하면 그때 2차 지베린 처리하시면 돼요. 2차 지베린 처리는 1차랑 다릅니다. 약액이 빨리 말라야 돼요. 예. 과일 위에 약액이 묻어 있으면 요게 동그랗게 약근도 생기고요. 혹여 이게 이 약이 과일이랑 과일 위에 붙은 부분에 약이 묻어 있다면 이렇게 타요. 그러면 알 흘러내립니다. 예, 이런 피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번 김천에서도 이런 거 발생했거든요. 약액이 묻어가지고 한쪽 면이 흘러내립니다. 고도 알이. 그래서 2차 처리할 때는 최대한 마를 수 있는 날에 처리하고요. 찍고 나무 흔들어 주셔야 돼요. 최대한 털어가지고 약액이 나무 과일에 최대한 안 남을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생장 조절제 현황인데요. 요 정도 참고하셔서 준해서 이제 처리하시면 되고요. 사이토키닌 활성 물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풀매트, 덧그리가 있죠. 샤인을 보시면 모양이 다를 겁니다. 과일마다. 어떤 거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샤인머스켓이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모양의 샤인머스켓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풀매트 쓰거나 덧그리 쓰거나 차이예요. 풀매트를 쓰면 이렇게 길쭉길쭉합니다. 덧그리를 쓰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고요. 그럼 이 모양은 언제 결정되냐? 우리가 1차 처리할 때 어떤 걸 썩냐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되는 겁니다. 1차 때 내가 풀매트 섞으면 모양이 길쭉해지고 2차 때 내가 덧그리 섞으면 모양이 이렇게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모양을 결정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대부분 보시면 제가 업무 중에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 받으면 문의하시는 게 지베릴 농도입니다. 지베릴 농도. 엄청 민감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베릴 농도 잘 맞춰서 알 다 크면 농사 못 짓는 사람이 없겠죠. 알을 키우는 거는 지베릴린은 이제 거둔다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알을 키우는 거는 나무 수세예요. 내가 신조 생장기 때 최대한 억제해서 지상분을 제한시키고 뿌리를 얼마나 많이 발생시켰냐. 이게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많은 뿌리에서 우리는 이제 알을 키우기 위해 지베린 찍을 때 관수랑 NKB를 확 열죠. 그때 이 뿌리가 많이 뻗어 있으면 확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을 키워가는 거지, 지베린 처리 잘한다고 해서 알을 무조건 키우는 거 아닙니다.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그냥 참고하셔가지고, 지베린 처리하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축장 조절이에요, 축장 조절. 지베린 처리하고 5일쯤 되면 이렇게 12cm가 길어집니다. 쭉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축장 조절 실시하셔야 되는데요. 700에서 750g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12에서 13단입니다. 불필요한 거 빨리 제거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양분은 내가 필요한 데서 몰아넣는 거고. 그리고 요 상단 3지경 정도 남기시면 뭐 정형과 생산에 유리한 이점도 있고요. 축장 조절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안 좋아요. 빨리 해가지고 또 예비 알쏘기까지 실시하셔서 초기 가립비대를 유도하셔야 돼요. 불필요한 거 빨리빨리 제거하셔서 내 필요한 곳에 양분을 최대한 밀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 커요.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알이 크고 나중에 늦기까지 질소 넣는 일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단 3지경이라는 말은 이건데요. 유목일 때는 거의 안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 성목화 됐을 때 이렇게 위에 3지경이 같이 붙어 있는 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이뻐지죠. 대부분 요거죠, 두 개. 모양이 좀 좋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예비 알속기 지변 처리하고 축장 조절하고 이렇게 잔알들, 박힌 알들 위주로 싹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불필요한 거 빨리 제거하고 내가 필요한 알들에게 영양을 줘서 알을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내가 화수 생각 못하고 1차 지배린 처리 후에 축장 조절 못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때는 이제 하셔야 돼요. 2차 지배린 처리 후에 22cm가량이 커지면 15cm가량. 우리가 필요한 거는 12에서 13단 보고 제거하셔야 돼요. 이렇게 길게 놔두면 한 1kg, 1.2kg가 되겠죠. 하면 이제 숫기가 안 되고 당도가 안 오릅니다. 그래서 확실히 축장 조절해서 과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렇게 축장 조절을 꼭 실시해 주세요. 화수 정형부터 지배린 처리 후에 축장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옳은 과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알 속기죠.
우리는 축산조리가 끝나면 알속기 하셔야 되는데요. 알속기는 기형알들, 잔알들, 박힌 알들 먼저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3등분 나눴을 때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에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야겠어요? 위에 부분이 남아야지 이 둥글스름에 닿기겠죠. 그러면 밑으로 박힌 알들 제거해 주세요. 위에 거 놔두고 그리고 중간에는 옆으로 딱 놔야겠죠. 위로 아래로 향한 알들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는 밑에 둥그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위로 향한 알들 제거해서 모양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알속기 확실하게 실수해 주셔야 돼요. 이때 알속기 실수할 때 뻐끔뻐끔해집니다. 그래도 이 알들이 다 채워가거든요. 이거 못해가지고 남기시면 나중에 봉지 씌우고 나서 그 안에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제거해 주셔야 돼요. 자, 화수정형 축장 조절 알속기 분량을 했습니다. 하면 6월 15일, 7월 14일 날 이제 거대 가방이 형성되죠. 과리 밀착 증상이 발생하고 그리고 10월 4일 이제 이렇게 안 익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거 만들면 안 되고요. 우리는 요게 반의 크기로 700에서 750g 당도는 최소한 올릴 수 있는 포도를 만들어서 출하를 하셔야 돼요. 이제 샤인은 이렇게 송이가 끝나면 우리는 봉지를 씌워야 돼요. 일단 쓰는 시기는 알속기 다 끝난 후 이제 7월 중순부터 이제 봉지를 씌우시는데요. 봉지 씌우면 끝이 납니다. 봉지 안에 환경이 어떻게 알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해보시고 다른 병해충 피해가 없다고 판단이 드시면 최대한 늦게 씌우세요. 알속기 한 번 더 하고 약 한 번 더 쳐가지고 그 후에 봉지 씌우시면 되겠습니다. 봉지는 연두색 봉지 사용하시면 되고 이런 이유는 이제 품질, 품위 향상을 위해서 씌우고 또 병해충 방지 그리고 이제 노랗게 되는 거. 노랗게 되면 수출 안 나갑니다. 샤인은 청포도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원래는 노란색이 뭐 이거 가는 거지만 샤인은 청포도기 때문에 청색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연두색 봉지 씌워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확기가 다가오면 이게 수출 규격품의 수확 기준이거든요. 과방증 500에서 850g, 과립증 115g 이상. 곽비색은 연녹색이죠. 노란색으로 변하기 전 맑은 연녹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두색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도는 18브릭스. 이렇게 되실 때 우리가 이제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당도 찍어가면서 당도 올리셔가지고 출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확 시때 보면 내 과일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과피갈변증이고 뭐 사비 또는 동록이라 부르는 건데요. 이 같은 경우에 먹을 수는 있어요. 먹는데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내가 팔 과일에 이런 게 생기면 품위가 좋지 않잖아요. 요거는 지금 현재 칼슘 부족으로 보고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토양 검사해서 칼슘 적정량使用하는 걸로 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고래 가시면 되고 내가 수확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팽개 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린 관리하셔야 됩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내년도에 또 좋은 과일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가을 거름 이거는 옛날처럼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땅 안에 많은 비료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수세가 약하다 싶으면 뭐 요소라든지 질소기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옆면 살포해줘서 힘 살짝 붙이는 걸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늦자랑 늦게까지 계속 뻗어나가고 있죠. 이거 나물을 하면 계속 뻗어나가서 약물 축적이 안 돼요. 힘들지고 귀찮겠지만 와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계속 막아주셔야 돼요. 나무 멎을 때까지. 그래야지 저장약물 축적이 잘 되고 저장약 축적이 잘 돼야지 뭐였어요? 꽃돌이 항상 줄어들고 내년도 신조 발화 균일해지고 내년도 맛있는 과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바닥 멀칭 비닐을 벗기셔야 돼요. 땅이랑 비닐이랑 사이 틈에서 물들이 고여 있습니다. 뿌리는 어디로 갑니까? 물 따라가죠. 그래서 벌징 벗겨 보시면 뿌리가 다 위에 있어요. 그래 되면 겨울 못 버팁니다. 겨울 때 동해 피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벌징 제거하시고 관수하셔가지고 이 뿌리들이 다시 안으로 내려가게끔 고래 관리해 주시고요. 밑거름은 토양 검사하고 나서 보고 주세요. 토양 검사하면서 같이 주는 게 아니라 토양 검사하고 나셔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관수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땅이 얼기 전까지. 땅 얼 때까지 그냥 계속 관수해 주십시오.
작게 자주 주지 않더라도 한 번에 많이 좀 기간을 주면서 끝까지 관수해 주세요. 겨울철 동해는 얼어서 터져서 죽는 것보다 건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관수해서 차라리 뭐 물이랑 같이 얼려버리는 게 차라리 좀 낫잖아요. 그리고 겨울철에도 물을 주셔야 돼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겨울철에도 한 번씩 날 풀리는 시기 있잖아요. 그때마다 물을 주시면서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건조에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확이 끝나고 이제 간략히 이제 웃거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토양 검사하고 나서 고토가 부족하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하는 평가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발화 초기에 황산고토 한 300평당 10g, 10kg 기준으로 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초 신장기부터 이제 개화까지는 수세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농가 경험에 의한 수세 강약 판단을 해서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수세가 약하다 하면 이제 질소기 있는 것들, 복합 비료를 넣어가지고 세력을 좀 올려주시고, 이제 개화가 다가오는데 세력이 너무 강하다, 막 뻗어 나간다 하면 부류, 인산가리죠. 인산가리 관주, 인산가리 연물 살포, 그래도 안 잡힌다, 이제 연막칼슘 같은 거 살포하셔서 세력을 잡아주셔야 돼요. 고래 관리하시면 되고, 요게 중요하죠. 수정 직후 제1과리 비대기. 이때 NK비료 였는 거예요. 과일 키울 때. 요게 대략 지배를 1차 처리 후에 한 달가량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7월 7일 기준으로 해서 그 후에는 질소질 비료를 끊으셔야 돼요. 이때만 NK비료 넣어서 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 후에 경액기, 착색기 때는 이제 착색되고 성숙에 좋은 인산가리, 인산질 비료, 그리고 칼슘 등을 넣으면서 키워주시고요. 이때예요. 이때만 NK 넣는 겁니다. 이 이후에 알이 덜 커서 더 키우기 위해서 질소질 비료를 넣으면 후기에 알들이 후기 비대가 일어나서 싹 터져버리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샤인머스켓 재배 기술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병해충에서 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강의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간략히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PLS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많은 글 중에 이것만 알면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닭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기준 설정된 농약,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 0.01 ppm 이하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상 되면 검사 결과 잡힙니다. 그래서 이 0.1 ppm이 뭐냐? 1회 큰 국제수영장에 그 농약 한 스푼 반입니다. 이래도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생육기 내내 약 한 번 치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약제할 때, 방제할 때는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를 겨우 살포하자. 농약에는 작용기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숨을 막혀서 죽인다든지, 효소 발생을 억제해서 죽인다든지, 이런 등의 작용기작들이 있는데요. 보통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분홍색 통에 가, 나, 가, 라로 구분되어 있고요.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1, 2, 3, 4 숫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약제,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를 겨우 살포. 내가 살균제 가를 쳤다면 다음에 칠 때는 나를 치고 그 다음에 다시 가를 치거나 다를 치고 이렇게 교호로 살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약제 저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일한 농약을 병해충 집단에 계속 치면 강한 저항력이 강한 개체만 계속 살아남아요. 그래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쓰던 그 약, 그리고 우리가 쓰던 그 약의 배수가 더 이상 그 해충을 방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우 살포함으로 해서 방지 효과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병해충 방지의 기본은 밀도 싸움입니다. 밀도 싸움. 밀도를 줄여주셔야 돼요. 내가 약을 치는 족족 해충도 죽고 병도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약에는 이제 방제가라는 게 있는데 그 방제가가 100%인 약은 없습니다. 100%인 방제가인 100%인 약으로 벌레 다 죽이면 치는 우리도 위험해요. 그래서 농약에는 방제가가 이제 95%, 최대 95%고요. 만약에 90%의 약으로 농약을 친다면, 만약에 거기 해충이 10,000마리가 있다면 9,000마리 죽고 1,000마리 남고, 다시 또 치면 900마리 죽고 100마리 남고, 이런 식으로 밀도를 줄여서 내가 경제적 타격이 없는 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선까지 해충 밀도들을 낮춰 가셔야 돼요. 그래 관리하시면 되고, 그래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병 발생 원인이 되는 것들, 이런 밭에 낙엽들, 썩은 가지들 싹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귀찮지만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포도는 아닌데 자두에서 저희가 이제 김천 담당자분 쌤한테 들었는데요. 자두에서 갈색 날개 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월동을 하는 해충인데요. 이게 지금은 피해가 큰 해충으로 분류되지만 예전에는 해충이 아니었다 합니다. 그래 피해를 많이 준 해충이 아니었대요. 그 이유가 옛날에 우리 아궁이 쓰잖아요. 이거 싹 들고 가서 불 떼버리니까 그 해충이 월동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밀도가 낮고 그래서 피해를 거의 없었다 보는 거예요. 이런 뜻, 이 별거 아닌 것도 해충 밀도를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요. 예, 요거 귀찮지만 가셔가지고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월동기 약재 방제. 우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조피 작업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월동 방제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나타나는 문제가 포도에 거봉 같은 경우에 이제 유사 흰가루병이죠. 흰얼룩 증상. 그리고 깍지벌레라든지 응애라든지 탄저라든지 이런 게 다 조피 속에서 월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격적으로 재배를 시작하기 전에 월동 방제를 해서 밀도를 싹 줄이고 시작하셔야지 병해충 발생이 적어요. 이번 지금 겨울 보세요. 엄청 날씨가 따뜻합니다. 해충 밀도가 엄청 올라갈 거예요. 특히 제주도 응애 발생했던 농가들 더 심할 겁니다. 그래서 월동 방제 이번에 조피 작업 하셔가지고 월동 방제 꼭 하세요. 해서 밀도 확 줄이셔야 됩니다. 예. 사용하는 약재는 제일 좋은 건 석회유황화합제죠. 예, 황이 살균도, 살충 작용도 하니까 둘 다 좋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에 안 좋죠. 그래서 대부분 대표님들이 꺼려 하시는데요. 그래도 황재질이 약한 약재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쓰셔가지고 하시던가 아니면 그래도 난 이건 너무 꺼려서 황은 못 쓰겠다 하시면 살충제, 살균제라도 월동방제 꼭 해주세요. 조피 작업 꼭 하시고 월동방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도를 줄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생육기 적기 방제. 약은 치료제와 예방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병 발생을 3단계로 구분하면 포자가 날라와서 입에 붙는 걸 1단계, 그리고 침입하는 걸 2단계, 그리고 증상이 발현된 걸 3단계로 하면 1단계 때 포자가 날라와서 입이 안 붙게 그냥 예방해 주시면 됩니다. 생육기 적기 때 예방해 주는 걸로만으로 충분히 되는데 치료제가 예방제보다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제 쓰다가 병이 나타나면 치료제 쓰면 되는데 굳이 치료제 그 비싼 거 사서 계속 예방제부터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방제 쓰시다가 병 발생하면 증리 나타나면 치료제 쓰는 그런 식으로 했어가지고 적기 방지해 주시면 되고요.